다음 발표는 세 번째 발표로 네이버의 도정태 리더님이 케어콜, 모두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요. 코로나 능동 감시자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AI 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도정태 리더님은 현재 네이버 클로바의 AI 콜 개발을 리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삼성 SDS의 그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도경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요. 코로나 능동 감시자들과 함께한 든든한 AI 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케어 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부분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좀 굉장히 좀 뜻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됐고 그 일들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 중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약간 이야기들을 조금 곁들여서 내용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네, 제가 보통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사실은 보통 이제 서비스가 안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서비스가 좀 끝나면 좋겠다. 더 이상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오늘 케어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아마 그냥 AI 콜이라고 하면 감은 안 오실 거고요. 그 네이버 클로바에는 사실은 그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전화 비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저희 이제 클로바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뭐 식당에 전화를 걸어주는 뭐 AI 콜이라든지 뭐 보험이나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는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데모는 여기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럼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을 좀 잡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페이지에서 데모 듣기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증상 어떠신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혹시 지금 발열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열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지금 있으세요? 네 또는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런 증상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 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이상 있으시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체 데모를 일단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하는 것들을 일단은 뭐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도 이제 뭐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보셨던 대신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네, 해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그죠? 정부 지자체 담당자 이제 개별 전화 확인이 해야 되는 대상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개별 전화 확인 업무를 사실은 콜봇으로 이제 경감하면 어떨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대신 전화를 걸어줄 수 있고 전화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잠깐 데모에서 들으셨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저희는 사실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취합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성남시 측에 이제 제안했고 성남시에서도 일단 오케이를 했고요. 저희가 일단 성남시와 일단은 요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성남시 담당자가 이제 개별 전화 걸기 하는 업무들이 이제 코로나봇이 자동으로 수행해서 그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성남시는 총 이제 보건소가 3개 정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너무나 이렇게 전화를 하루 종일 걸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위주로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의심 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화 확인 내용을 코로나봇이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를 이제 시스템에 남기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게 요 장표 자체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대상자는 일단 보건소가 14일간 관리하는 대상자로 격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자가격리 그리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발열 여부, 체온, 기타 증세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고 외부 활동은 하면 안 되고 스스로 그죠. 그 능동감시는 격리는 되진 않지만 발열 여부랑 기타 증세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저희가 컨택을 했을 때는 자가격리랑 능동감시에 대한 그 모든 걸 이제 커버를 할 준비는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정부 에서 그 앱으로 자가격리는 커버를 하면서 이제 능동감시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발열 여부랑 기타 증세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2월 27일이죠. 이제 아마 날짜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때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이제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설이 끝나고 갑자기 막 늘어나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능동감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지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그 작업들은 굉장히 좀 많았죠. 그래서 로그인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링 하고 그다음에 발신하고 요 관련된 결과를 다시 이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의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화만 걸어주는 시스템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 하나를 구축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그 대상자들 업로드를 하면 대상자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보건소 담당자가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이 업로드가 되면 걔가 이제 글로벌 케어콜에서 전화를 능동감시자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또 그 2주 후에는 삭제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면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제 그 결과들이 아까 그 데모를 보셨으면 데모에서 대답을 해오는 이렇게 대상자가 전화를 받고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하면 제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발열이 있는지 그리고 체온이 얼마인지 기타 증세가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다시 문제 있는 감시자의 경우에는 그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거를 다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데모를 보셨지만 그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케어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진 않고요. 시나리오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전화를 걸면 사용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지, 뭐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성남시 보건소입니다. 뭐 아까 뭐 네이버 보건소입니다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성남시하고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뭐 열이 있으면 물어보고 뭐 열이 이제 있다고 하면 뭐 체온을 말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증상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직원이 안내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래서 이 화면을 이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순서도 형태가 되겠죠. 이제 어떤 그 챗봇하고 굉장히 이제 이따가 이제 챗봇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올 텐데요. 챗봇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순서도로 사실은 다 만들고 그것들을 챗봇에 집어넣고 걔들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최근까지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총 38,980콜을 저희가 전화를 걸었고요. 제가 만들고 이제 9월까지 자료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9월 중에가 약간 굉장히 좀 심했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19만 4,900분 정도. 예, 이게 예를 들면 한 전화를 이렇게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뭐 5분 정도까지는 전화를 할 내용이니까 거의 한 20만 분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봤을 때 뭐 3,248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절약해 드렸고요. 그게 예를 들면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한 400일이 조금 넘는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을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만든 케어콜이 약간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좀 도움을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뭐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전화망부터 조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요 화면은 사실은 그 네이버의 D2 이제 네이버 개발자가 예를 들면 전화망에 대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 그쪽에서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요 글을 쓰신 분이 저희 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전화망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전화를 걸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STN망, 뭐 스위치 통해서 가는 TN망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가면 뭐 IPPBX라든지 SIP 게이트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고, 최근에 이제 VoIP 같은 형태로 얘가 이제 전화가 바뀌게 되겠죠. 뭐 인터넷 전화를 할 경우에는 뭐 시작부터 아마 디지털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화망을 이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CIC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전화를 이제 아날로그로 오는 전화를 걔를 결국에는 네, 그 보통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음성 인식을 하게 되는 형태로 지금 아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들어왔다고 치면 그죠, 우리가 보통 IVR이라고 하고 우리 그 한국인한테는 ARS라고 이제 더 쉽게 좀 알려져 있는 형태인데, 네, IVR을 통해서 음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음성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됐으니까 걔가 뭐 인식하고 합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텍스트로 변환이 되겠죠.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비디오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데모에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친절한 약간 목소리가 나가서 이제 응대를 하는데, 결국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한테 예를 들면 뭐 열이 얼마나 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그 뭐 그런 형태로 얘는 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망들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로그라든지 뭐
상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케어콜에서는 적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전화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두 번째는 이제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 아까 발표에서 초반에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고 일주일 만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예를 들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준 시스템이 사실은 저희 내부 쪽에 존재를 합니다. 이제 챗봇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작년 데뷔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AutoML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일단 사용 가능한 재료들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기술이 챗봇에 있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서빙 가능한 모델을 하나의 소스와 빌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죠. 네, 그리고 학습된 모델과 데이터를 프리즈된 버전과 스냅샷 통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챗봇 인프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형태, 네, 그렇게 아마 저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게 챗봇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전화망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챗봇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제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네, 기술력을 미리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화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을.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CIC와 CIC 이제 게이트웨이 쪽이랑 챗봇이 이제 정의가 되고 나면 대화 설계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대화 AI 콜 전화를 걸어주는 식당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대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야 대화 설계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부딪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리고 전화로 우리가 보통 IVR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콜봇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는 굉장한 좀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는 우리가 챗봇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전화를 하게 되면 시작이 여보세요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날 때 클로징이라는 것들이 좀 존재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오프닝과 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챗봇에서, 기존 챗봇에서는 보통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죠. 보통 챗봇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맥락을 먼저 좀 선정을 하고요. 대화 공간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폰콜 시츄에이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크 워드가 없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헤이 클로바라든지 헤이 카카오라든지 오케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예를 들면 우리가 웨이크 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먼저 좀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트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UX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용자가 언제나 대화를 할 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제한적으로 없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사실 이제 미리 끊기 전에 이게 전화가 이제 끝나겠구나 시그널도 서로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는 장표에 보면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 예를 들면 그 우리 전화 에이전트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중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보통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오버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는 사일런스, 그러니까 침묵도 굉장히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랑 조금 달랐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라고 하는 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게 턴과 시퀀스, 액티비티, 태스크 이런 형태의 큰 흐름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 콜 같은 게 예를 들면 그 식당 예약을 하는 예시긴 한데요.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백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예약하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게 8개의 턴,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가졌다가 시스템이 가졌다가 아까 그 저기 발표했었던 장표에서 그 데모에서 봤을 때도 계속 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질문을 하고 하나를 대답했을 때 그에 대한 시퀀스를 보통 우리가 하나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액티비티와 태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대화에는 보통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전화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늘 설계했었던 직선적인 구조로 사람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떤 걸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했을 때에 그게 어떤 대화가 예를 들면 그 내가 원했던 그 정보를 그대로 만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내가 원하는 데가 온다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시퀀스가 종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던 뭐 추가 질문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도 그거에 대한 새로운 퀘스천이 생기는 거고 몰라도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들이 대화 설계에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화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하나의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 액티비티 간에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저희 대화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고 이해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장표입니다. 지금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액티비티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보통 오프닝부터 예를 들면 클로징까지가 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각각의 액티비티 간에 그 예를 들면 이동이 좀 가능한 거죠. 대화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더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저희는 발견을 했고요. 얘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좀 새고 다시 내가 원했던 다른 대화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예를 들면 이거는 케어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면 아기 의자를 물어보다가 거기 어떻게 가는지도 물어본다든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그 시퀀셜한 어떤 대화의 흐름대로만 얘는 설계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에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제어할 수 있지만 전화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개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도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엑셀이 이제 컨트롤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 하단부에 이제 예를 들면 그 페이션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페이션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를 걸어서 CIC라거나 아까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IC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전화망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PSTN망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타이드 돼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얘기다라는 것들이 텍스트로 전송이 되면 이게 아마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제일 하단부 CIC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걔가 텍스트로 바뀌게 되면 걔가 챗봇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한테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신호를 내게 되면 사용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걸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그것들이 뭐 API랑 DB를 통해서 그 어떤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스케줄러랑 콜러라는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2번 정도 이제 전화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랑 뭐 오후 3시, 뭐 아침 뭐 10시나 오후 3시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한 번에 예를 들면 아까 대상자가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한테 순차적으로 전화가 쭉 가는 거죠. 그런 스케줄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콜러가 예를 들면 전화를 CIC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전화를 바로 걸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전체 아키텍처는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처음 페이지에서 제가 약간 소개드렸던 것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AI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망을 통해서 뭐 식당에 대한 이야기 또 아니면 또 뭐 조사, 판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직관적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해피콜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일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케어콜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패시티를 갖고 있다라고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처음에 대화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뭐 AI 콜부터 그리고 케어 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대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그 대화 설계를 할 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 어떤 그 이야기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보통 PPT에 꼭 순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챗봇 인터페이스도 존재를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복잡한 어떻게 보면 콜 단위 예를 들면 챗봇 단위가 아닌 콜봇 단위 형태로 대화 설계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대화를 설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어떤 더 많은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AI 콜 그리고 케어 콜 이외의 사용자들의 어떤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떤 뭐 시민사회나 이쪽에 예를 들면 이바지할 수 있는 길들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해온 장표는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 Q&A 세션인가요? 네. 예. 역시 예상대로 질문이 나온 거는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들어온 건 없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사람이 일일이 전화하면 진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AI가 해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이후에 어떤 발전 모델
로 이제 어떤 특정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팬데믹 대응이나 소위 이렇게 격리자나 능동 감시자에게 전화를 해서 증상을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더 앞으로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약간 비즈니스 섹터가 아니라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뭐 저거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뭐 향후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결국에는 그 우리가 아까 뭐 보여드렸던 챗봇이 이제 예를 들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사실은 뭐 지금 외부의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외부 학술지라든지를 발표되는 속도가 사실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GPT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아마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뭐 준비를 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이걸 하겠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야기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처럼 대답하는 AI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네, 저희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냥 사람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나 소위 이제 예상된 예정된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 어떤 그 챗봇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되는지, 또 그게 만약에 추후에 똑같은 질문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주로 나왔었고 그 유형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신 건지.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아마 어디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우리가 모델 기반이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 형태로 이제 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곳곳에 룰은 좀 필요한 거죠. 룰 기반으로 예를 들면 그 뭐 과도하게 사실은 AI가 사실 뭐 대답 못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잡아서 예를 들면 대답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뭐 예외 상황들은 분명히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저희가 뭐 예측하지 못했던 범위의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케어콜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희가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사용자에게 뭐 고지해서 이게 뭐 녹화가 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지가 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허가를 얻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걔를 가지고 이제 로그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예를 들면 뭐 학습을 시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케어콜에 대한 데모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소개해 주실 때 보면 그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은 단답형의 대답을 기대하고 했는데 구구절절히 답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장 스타일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오류로 잡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로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로 잡힌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거꾸로 예를 들면 그 오류로 잡힌 부분만 사실은 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확인해서 이제 뭐 데이터 뭐 보정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이 다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이 다시 처리를 하진 않고요. 보통 데이터가 잘못 나왔을 때에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YN 그런 형태로 일단 지금은 이제 드리긴 하고요. 다만 이제 보건소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오히려 거꾸로 그뭐 전화 내용을 조금 제공해주면 좋겠다 정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리면, 혹시 다국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게 다국어를 저희가 뭐 저거 하진 않고요. 네, 일단은 성남시하고만 진행을 뭐 하는 거라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좁은 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그 도정태 리더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지막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행사가 계속 진행되니까는요. 홈페이지 통해서 또 많이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